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배우 신혜선 씨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배우 신혜선 씨가 열연하고 있는 철인황후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왜 신혜선의 철인황후에 열광할까? 이렇게 간단하게 기사 타이틀이 달렸고요. 철인황후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도전. 원맨쇼부터 몸개그까지 온몸 불사르는 연기 투혼. 그래서 신혜선 씨가 연기하는 모습의 사진이 나와 있고요. 재미있게 나와 있죠. 내용을 보면은 제작 발표회 당시 신혜선은 대본을 받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지 않는다면 시청자로서 너무 재밌게 볼 것 같다는 생각과 반대로 내가 한다면 너무 연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도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혜선 씨의 성격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도전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나무위키에서 신혜선 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혜선 씨는 단역으로 시작해 주연까지 차근차근 성장했다. 뭐 갑자기 뜬 배우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 2013 데뷔 이후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그녀는 예뻤다 등에서 조연으로 출연하였으며 2016년 아이가 다섯에서 이현태 역할로 이름을 각인시켰다. 이후 푸른바다의 전설, 비밀의 숲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2017년 9월 황금빛 내 인생에서 주인공 서지한 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뜬 배우는 아니고 조연부터 단역부터 조연, 주연까지 차근차근 배우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내용을 보시면은 찰떡 같은 캐릭터 소화로 맡은 배역마다 이미지가 달라지기로 유명하다. 과거 그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곤 했다. 성공적인 캐릭터 변신에 대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신혜선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할 기회가 주어져 운이 좋았다고 답했다. 대사 전달력이 뛰어난 편이다. 그러니까 연기 배역을 여러 가지 배역을 다 지금까지 소화한 것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캐릭터들을 잘 연기하는 어떤 모습의 배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사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그러죠. 연기를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신혜선 씨 관상을 보면은 배우치고는 아주 뭐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니고요. 그냥 기품 있게 생긴 어떤 여러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가진 것 같아요. 우선 눈에 제일 띄는 게 이마죠. 이마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마가 높은 여성들의 특징은 리더십이 강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어떤 용기도 갖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마가 상당히 높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상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유교적 성향이 강한 조선시대 때는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그래서 안 좋은 말이죠. 남편을 잡아먹을 것 같은 관상이라고 해서 피했는데요. 요새는 대기업의 여자 임원들을 보면 이마가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요새는 캐리어 우먼으로서 좋은 관상으로 이렇게 보죠. 하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상당히 눈에 비해서 길죠. 거의 눈을 다 덮죠. 이런 눈썹 관상을 가지신 분들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좋은 이유도 본인이 용기 있게,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용기 있게 리더십을 갖고 대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도 강한 것이죠. 좋은 눈썹을 가졌고요. 이마도 배우로서 좋은 이마를 가진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신혜선 씨의 생일은 89년 8월 31일 생이죠. 이를 기준으로 만세력을 돌려보면요, 기사년, 임신월, 개일생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혜선 씨를 의미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도전하는 리더십, 그리고 용기, 그런 것들이었죠. 근데 사주를 보면은 상당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지가 전체가 다 역마살이죠. 이것을 보면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혜선 씨의 어떤 기사, 그리고 나무 위키에 나온 내용들을 봤을 때 신혜선 씨를 상징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제가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신혜선 씨는 개의 일주죠. 개의 일주는 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사주에서 물은 말과 지혜를 의미하죠. 아까 나무 위키에서 대사 전달력이 훌륭하다고 나와 있죠. 이 개의 일주의 특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사 전달력이 좋은 이유는 요 개의 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은 말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은 본인의 고집이 강하고 주체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우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개일주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을 지내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개방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물은 융통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역동적인 사주의 모습입니다. 지지가 모두 역마살입니다. 보통 배우들이 도화살이라든가 음기운이 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역마살은 다 양기운이죠. 만약에 이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인시에 태어났다면은, 제가 어려운 사주용어를 쓰는 것은 싫어하는데 삼행격이라고 합니다. 지지 전체를 역마살로 인신사해를 다 깔고 있는 사주를 삼행격이라고 하는데요. 삼행격의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 큰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죠. 신혜선 씨가 인시에 태어났다라면 그 삼행격을 갖는데요. 분명히 신혜선 씨도 단역부터 지금 현재 주연까지의 어려운 환경들, 그 환경들 속에서 주연까지 된 어떤 사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가 아주 강합니다. 이 연주부터 화생, 토생, 금이 되면서 화생, 토생, 금생수가 되면서 통관이 좋습니다. 사주가 평탄하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사주는 평탄하게 흘러가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의 통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관인상생이 되면서 사주가 아주 강해졌죠. 아주 강한 사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고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지지 전체가 역마살이며 사주 강약이 강하죠. 그리고 역마살을 깔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변화가 오더라도 원만하게 적응하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서의 소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역마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기 있는 배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는 강하기 때문에요. 식상 나무 기운이 와야 좋은데요. 나무는 동쪽을 의미하죠. 이 사주는 나무, 불기운이 오면 참 좋습니다. 동남쪽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동쪽은 일본, 그리고 남쪽은 동남아를 의미하죠. 이쪽에서도 배우가 될 가능성이, 유명한 배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큰 사주죠.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못 될 때에서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잘 될 때에서 못 될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변화가 약한 사주는 사는 모습, 그리고 인생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큰 사주는 지하에 있다가 꼭대기로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꼭대기에 있다가 지하로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혜선 씨는 단역부터 시작해서 주연이 됐죠. 반대로 어떤 구설수나 악재가 있을 때는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큰 사주이므로 악재가 발생할 때 다른 사주보다 크게 좋지 못하므로 항상 구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시비수, 구설수가 없도록 항상 자제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기토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연간 기토는 음기운이죠. 이 큰 불기운을 받아주고, 그리고 요 받은 불기운, 이 흙기운이 토생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토가 좀 다소 약해 보입니다. 이 물, 쇠, 불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 기토는 좀 전체 사주 모습 중에서 약한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이 기토가 관성이기 때문에 직업과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 관성의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반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배우도 전문적인 직업이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괜찮은 배우는 직업적으로 괜찮게 잡은 것 같고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배우자 운도 약한 모습이어서 본인의 어떤 성향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아까 관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이마를 가졌죠. 높은 이마를 가진 사람의 단점이 배우자 복이 약한 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이가 32살이죠. 32살이면 결혼 정년기에 들었지만 늦더라도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혼이 왔을 때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지금 32살 경자년에 접어들었죠. 제가 봤을 때 좋은 결혼을 찾는다면 이 사주는 나무 기운과 불 기운이 좋은 운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사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자년, 신축년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을사년 정도가 좋은 결혼 운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늦더라도 신중하게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사주에 유리한 역마살이 들어오는 운이 좋습니다. 역마살로 움직이는 사주이기 때문에요. 현재 경자년이고 경자년은 끝났기 때문에 21년도부터 보면요. 21년도 신축년도 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지만 22년도 이민년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년의 임목이 역마살이거든요. 이 역마살을 이용해서 해외 진출,
유명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등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올라간 169 배우로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혜선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제가 TV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봤었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순발력 있게 잘 그 캐릭터를 잡아간다는 것은 배우로서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신혜선 씨가 169 배우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신혜선 씨 사주를 풀어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로 문의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